당내 지도부라든지 당의 특히 중진 인사들이 발걷어 붙이고 나서라 이거예요. 예. 이걸 왜 전현직 당대표 두 사람의 문제로 누가 죽든 한 사람 죽어야 된다 시기에 지금 현재 벼랑 끝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 싸움의 결과는 저는 어느 한쪽에도 결코 승리로 기계될 수 없다고 봐요. 일정 부분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 사과를 물론 사족을 달지 않고 그냥 나이스하게 했다 그러면은 예. 이런저런 그 사과 자체 가지고도 또 논란이 없을 거지만은 예. 사과는 사과잖아요.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도 예. 어제 있었던 그 사과 그게 사과냐 그렇게 폐마하고 비하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진일보된 그런 입장이 돼서 환영한다. 예. 이렇게 하고 또 만들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있게끔 하는 거거든. 정치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열어가지고 의장 방망이 들고 그냥 윤리 결정 징계 제명을 갖다 의결할 수도 없잖아요. 없다고 보시는군요. 한동훈 대표가 예.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체로 많은 정치 선배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섭의 아침 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지내시죠? 맨날 이웃에 있다가 이렇게 또 방송으로 제가 스튜디오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춥고 이번 주 내내 춥다는데요. 아주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가서 만나보시기도 했는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단식 4일차 되는 지난 일요일 날 예. 걸렸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좀 격려도 하고 싶었고 또 위로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단식이라는 것은 특히 정치인 단식은 사전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절식도 하면서 예. 충분하게 몸이 단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들 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만큼 이제 몸에 이제 충격을 크게 주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장동혁 대표를 좀 관찰을 해보니까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또 24시간 필리버스터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좀 단식 4일차 치고는 상당히 좀 고통이 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은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마음을 평정심을 갖고 또 이런 참에 이 양특검도 이뤄내야 되겠지만은 당내 또 통합을 위한 그런 어떤 큰 정치를 또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하실 때 그 단식 투쟁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할 때 단식을 했고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 드물지 않게 단식을 하는데 이번 단식 투쟁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최후의 수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상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년 차에 그러니까 서슬퍼른 시절에 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직 두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 연초로 그냥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또 일부는 또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상당히 무도한 행위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작년 조기 대선 이후에 국정이 1년 차에 그러니까 전천후적으로 지금 이제 사실상 야당이 여대 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친정 세력들이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변은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이다 보니까 이게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새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국민의 많은 헬세를 또 치르면서 특검은 또 마무리됐지만은
자신들의 또 필요에 의해서 제2특검 종합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정치적 목적, 즉 6.3 지방선거의 그랜드 슬럼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에는 일고의 가치 없이 여야간에 협의 한번 제대로 없이 그냥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검찰개혁에서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정치란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갖다 지켜내기 위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곳인데,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제1야당 대표가 이걸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의석수가 적으니까 이 정도밖에 대응 못해.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24시간 필버스터에서 이어서 또 이번에 이제 이 무기한 단식 이런 걸 통해서 국정 운영 기조도 좀 변화시키고 아무리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권 세력이 타협과 포용, 배려의 어떤 그런 정치 문화를 다시 되찾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의원님께서 2017년에 말씀하신 대로 단식 투쟁을 하셨을 때는 여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보면은 그때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해도 별게 나올 게 없을 거라고 했다가 결국 김경수 당시 의원의 이제 경남지사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헌금 특검을 받을까요?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항상 단식이라는 게 출구 전략도 문제인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가 참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느낌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검인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이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것은 마지막 저항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도 해보고 또 야당 대표로서 많은 박해 장애 집회도 해보고 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전국에 변화는 없을 때 자신의 몸을 일부 내지는 전체를 훼손시키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이 단식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 처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무리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절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저항 수단에 대해서 처절함이 느껴지고 또 일정 부분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 두 가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당시 저도 드루킹 특검 시절에 저는 물론 이제 노숙 단식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생 많이 하셨죠. 인권 노동 시민사회 각급 운동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때문에 웬만한 단식 투쟁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친구들인데 그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너들 CCTV 3개 설치하고 한번 보면서 관찰하면서 한번 봐라. 니들이 이 드루킹 특검 요구 이거 관철 안 시켜주면 내가 죽는 걸로 너들 앞에 보여줄 거니까 그 결기를 살상 일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단식 같은 경우는 참 거지도 산거지 꼴을 아니었습니까? 그때 폭행도 당하시고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로텐도홀에서 24시간 다 관찰된 가운데 이게 출퇴근 단식도 아니고 그냥 물 한 모금 하고 소금으로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한 정치인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단식 이거 잘못하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도 3년을 갖다가 후유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거 알면서도 뇌물로 한다 그러면은 결코 국민이 그냥 두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두 가지 특검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민주당이 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검 중에 하나 정도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이제 지도부 사이에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청래 대표한테 당신은 반명입니까? 이런 농담도 오고 갔다는 전언도 하면서도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초기에 무시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절연을 안 했고 그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지율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떤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식 투쟁이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 그때 저의 단식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1년 만에 제가 그걸 결행했는데 사실 그때도 지나가는 개도 소도 안 쳐다볼 때예요.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은 국민 여론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10%대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 상황보다는 그래도 우리 진영 내에 일정 부분 결집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단식 이 자체가 신들은 그동안 뭐 작년에 3가지 특검 또 얼마 전에 또 제2 종합특검인 제2특검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통일교 이 정교 유착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정치적 의혹은 분명히 이걸 발본색원해가지고 이런 일정 부분 뭐 이런 신앙을 가장한 그런 세력들이 공당에 그러니까 국민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당에 이렇게 해를 끼치고 또 거기에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검품 살포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되죠. 그게 이제 뭐 자신들이 만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 다 진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만 그냥 골라가지고 구속시키고 지금 현재 수감대 시키고 많은 수사도 하고 정당 압수수색. 그렇지만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정치 세력들은 그때 그냥 몰래 은폐하고 덮어주고. 이거야말로 불공정한데 이런 가운데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이 특검 수사를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니네들 우리보다 여론도 별로 뭐 좋지를 않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제대로 전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걸 별 볼품없는 그런 단식으로 이렇게 뭐 폐마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몸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이런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결국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뭐 사실상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몸의 위험이 이제 느껴질 때 자신들도 그냥 잊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저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도 이제 만만치가 않아서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단식이 한동훈과의 갈등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점도 부각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단식을 뭐 전후해서 어떻게 당내 화합을 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데 마땅치 않다는 걱정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당 지도부 이제 저녁 만찬이 2시간 한 반 정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이야기 안 나왔을 리가 없어요. 나왔겠죠. 다만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을 뿐이다. 니네들이 얼마까지 하고 실려 나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민당은 그러니까 이게 2가지 특검 요구의 어떤 그런 진정성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갈등 분열을 갖다가 이번 단식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속셈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공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가지 특검 요구는 그냥 명분일 뿐이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당 내적으로도 많은 국민들도 그래 이번에 그런 2가지 특검 요구하면서 이 단식을 통해서 당이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장동혁 대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상 단식이라는 거는 단식하는 당신 그러니까 주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야 관계는 쉽게 말하면 집권 세력인 민주당 너들이 나의 요구에 대해서 판단해라. 난 힘이 없다 이거고 당 내적인 또 문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은 뭐 나는 이제 이런 상태니 특히 이제 윤리
징계 제명 결정 이후에 이제 이렇게 최고위 의결을 하지 않고 단식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그냥 일정 부분 장동혁 대표도 정치로 풀 그런 용의도 있고 그동안 많이 당내 중진이나 또 원로 정치 밖에서도 예, 예. 이거는 정치로 풀어라. 장동혁 대표도 정치로 풀 생각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고 예, 이걸 예. 당헌 당규하고 또 밖에 나가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보란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당내 결정사항이 옳고 그러고 하는 것은 이게 하수들의 집단 그게 정치는 아니지 않냐. 예, 법적으로 풀 일은 아니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예. 장동혁 대표 이 단식 투쟁 기간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주변 뭐 지금 당내 지도부라든지 당의 특히 중진 인사들이 발걷어 붙이고 나서라 이거예요. 예, 예. 이걸 왜 전현직 당 대표 뭐 두 사람의 문제로 누가 죽든 한 사람 죽어야 된다. 시기에 지금 현재 벼랑 끝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예, 예. 이 싸움의 결과는 저는 어느 한쪽에도 결코 승리로 기계될 수 없다고 봐요. 그 결과는 6.3 지방선거에서 또 이 보수 진영이 처참하다 못해 참담한 어떤 그 결과를 이미 불을 보듯 뻔하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원님. 상황임에도 예. 막장까지 갈 건지 예. 그는 이 판을 갖다가 이제 양 진영에서 다 잘 의미 있게 정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한동훈 대표 일정 부분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사과를 물론 사족을 달지 않고 그냥 나이스하게 했다 그러면은 예. 이런저런 그 사과 자체 가지고도 또 논란이 없을 거지만은 예. 사과는 사과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예, 예. 사과는 사과다. 예. 그렇게 장동혁 대표 진영 측에서도 이게 뭐 썩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나이스한 그런 사과 아니라고 받아지더라도 예, 예. 여러 사람이 그냥 비판만 하고 그까지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서 정치적으로 타협할 줄 아느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예, 예. 그 뭐 또 장동혁 대표 진영 측 또 사람 인사들 중에서는 사과를 했지만은 예. 지금 현재 더 우리가 그 1년 넘게 이 당내적인 갈등을 이렇게 해서 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예. 좀 더 진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또 일부는 뭐 첫걸음 처음부터 뭐 크게 만족할 수 있냐. 예, 그렇지만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진일보된 그런 입장이 돼서 환영한다. 예, 예. 이렇게 하고 또 만들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또 있게끔 하는 거거든. 정치는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일각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생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판은 예.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예. 진정한 용기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뜻이나 주변 어떤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기조 예. 뭐 그런 입장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용기 있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여전히 그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우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입장과 결정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최고위 자신이 직접 열어가지고 방망이 들고 그냥 윤리 결정 징계 제명을 갖다 의결할 수도 없잖아요. 없다고 보시는군요. 예, 예, 예. 이건 정치의 시간이에요, 분명히. 예, 예. 이 시간은 우선 지금은 자유로운 한동훈 대표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체로 많은 정치 선배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도 그런 진정한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도 어제 있었던 그 사과, 그게 사과냐 그렇게 뭐 폐마하고 비하만 하지 말고 더 큰 앞으로 우리가 전진을 위해서 뭐 그런 결심을 기대한다. 이런 정도 하면서 주변에서 이게 싸움은 말기고 흥정은 붙이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기 민주당에 있다가 그 무소속이 된 강선우 의원이 조사를 받습니다. 제 지역구기도 하고 또 의원님 바로 그렇습니다. 옆 지역구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천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쪽으로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년 전에 뭐 재보궐선거에서 그 무리한 입장이 우리 당을 망치지 않습니까? 예, 강서구청장. 예.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예.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 강서 각구에서 지역 활동을 하는 걸 제가 뭐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지만은 예. 그때 당이 예. 쉽게 말하면 실태형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예. 한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몹쓸짓을 했었죠. 예. 자, 그렇다면 반듯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뭐 지역구를 맡았다면은 반듯한 정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예. 이 공천 헌금은 이제 앞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여든 야든 정치권 모두에게 예. 이런 사실을 갖다 발본색을 하지 않고 과연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나. 예. 먹이 사슬의 이 고리로 이렇게 분명히 천착되어진 이 상황. 예. 이거 이번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징계 제명하고 석방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경찰의 수사는 작년에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검찰을 해체시킨 위당 그 정치 쇼에서 예.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예. 이 공천 헌금이 전달된 이 사실, 알겠습니다. 또 예. 위당 정치 세력이 얼마나 이걸 또 묵인했는지 방조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죠.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